선생님들, 혹시 따뜻한 밥보다 고소하고 짭조름한 피자 한 조각이 더 당길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 후 와인 한 잔에 치즈 한 조각 곁들이는 우아한 시간을 즐기시나요? 우리는 치즈를 참 좋아합니다.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치즈를 딱 한 조각만 먹고 멈추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꺼내 먹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생각납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손이 가죠. 우리는 이걸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혹은 입맛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닐 바너드 박사의 책 치즈의 덫에 따르면 이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치즈 속에 우리 뇌를 조종하는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닐 바너드 박사는 치즈를 유제품 코카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 같나요? 하지만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소화되면서 가소모르핀이라는 물질로 쪼개지는데요.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치즈를 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이 성분은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일 때 송아지가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얌전히 젖을 먹게 하려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진정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섭취한다는 겁니다. 치즈 1kg을 만들려면 우유 10kg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송아지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농축된 중독 물질을 매일 밥상에서 먹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 65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여사님은 몇 년째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지만 통증은 밤마다 심해졌죠. 김 여사님은 뼈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치즈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치즈를 끊고 나서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무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도대체 치즈가 관절에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치즈 속의 이종 단백질과 과도한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위 젖은 우유,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해서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붓는 것이 어쩌면 어제 드신 그 고소한 치즈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치즈 광고를 보면 늘 신선한 우유와 푸른 초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체다 치즈의 칼로리 중 70%는 지방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혈관을 막는 포화지방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비계를 떼어내고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치즈를 먹는 건 그 비계 덩어리를 농축해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지방뿐만이 아닙니다. 우유에는 임신한 암소의 호르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이죠. 이게 치즈로 농축되면 호르몬 양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남성분들의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고 여성분들의 유방암 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간식인 줄 알았는데 호르몬 폭탄이었던 셈이죠. 친구분들과 피자집에 갔던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젊었을 땐 우유도 잘 드셨는데 나이가 드니 피자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차서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치즈 찌꺼기가 장 속에 머물면서 부패하고 가스를 만들고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장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한데 치즈가 그 평화를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지 않느냐. 이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죠. 하지만 닐 바너드 박사는 이것이 통계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를 많이 먹지만 그만큼 채소 섭취량도 많고 식사 시간이 길며 소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통계를 보면 프랑스인들의 비만율과 심장병 발병률도 서구식 식습관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즈가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신가요? 치즈 속에 들어있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켰다, 확장시키며 편두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를 끊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짓누르던 피로의 원인이 매일 먹던 치즈 한 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뼈 때문에 칼슘 섭취하려면 우유나 치즈를 먹어야 하지 않나 걱정되시죠? 닐 파너드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치즈로 섭취하는 칼슘보다 치즈의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서 뼛속의 칼슘을 오히려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치즈 대신 시금치, 케일 같은 푸른잎, 채소나 두부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먹던 걸 하루아침에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딱 3주, 21일만 치즈와 이별해보라고 권합니다. 우리 미각 세포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처음 며칠은 금단 증상처럼 치즈가 미친 듯이 당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가소모르핀 중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고비만 넘기면 신기하게도 치즈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치즈가 없는 식탁이 너무 허전하다면 건강한 지방으로 채워보세요. 샌드위치에 치즈 대신 부드러운 아보카도를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은 그대로이면서 혈관 청소를 돕습니다. 샐러드에는 견과류를 뿌려 식감을 살리시고요.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면 치즈를 뺀 채소 피자를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치즈의 짠맛과 기름기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치즈를 끊으면 잃는 것은 순간의 맛뿐이지만 얻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뱃살이 쏙 들어가고 혈압과 당뇨 수치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관절 통증과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니 산책도 즐거워지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자유 아닐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치즈가 건강식품이라는 광고에 속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치즈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치즈 한 장을 빼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가짜 쾌락 대신 진짜 건강을 선택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치즈 없는 건강한 식단,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